안녕하세요. 알고란과 블록체인 법학회가 함께하는 알기 쉬운 판례 백선 코인 관련 법적 분쟁 전문가가 풀어드립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자, 7번째 판례는요. 범죄 사실과 무관한 코인이 보관된 지갑 몰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건인데요. 일단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이 A씨가 다크웹에 접속해가지고요. 마약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반입해가지고 엑스터시를 상당히 많이 수입을 했네요. 수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마약 판매상의 길에 들어섰고요. 근데 대금을 어떻게 받았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팔았고요. 자, 이래서 아마 비트코인이나 텔레그램이 문제 있네 라는 시선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어쨌든 이 A씨 입장에서는 이 마약을 팔아 모은 비트코인 이거 행여라도 해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하드월렛에 보관했습니다. 이 하드월렛에는 마약 팔아서 번 비트코인 외에도 원래 A씨가 그냥 자기 돈으로 산 코인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지 마약 판매상 작업을 너무 오래 하다가 그만 검찰에 잡혔습니다. 수입한 마약은 전량 압수가 됐고요. 마약 대금도 검찰 입장에선 당연히 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씨를 탈탈 털었더니 이 돈은 현금은 54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도대체 얘는 그럼 어떻게 마약을 팔았을까 봤더니 코인으로 막 팔았구나 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월렛을 이제 몰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마약 전량 압수 54만 원 플러스 하드월렛 몰수.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야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말이야 그 하드월렛에는 내가 마약 팔아본 비트코인 말고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코인도 있었단 말이야. 그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라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지금 상당히 나쁘고 다 몰수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항소심에서는 지금 마약 팔아 번 돈과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마약과 무관하게 번 돈으로 산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범죄와 무관한 것을 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알아봤겠죠, 바빠서.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뜻은 이제 눈치가 있으면 이거를 빼는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하라. 취하면 그냥 몰수를 인정하겠는데 취하지 않으면 몰수하기 어렵다라는 시그널을 사실은 법정에서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가 묵묵 대응을 했고 뭐 잘 몰랐을 수도 있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제 몰수를 하면서 범죄와 무관한 재산이 이제 하드월렛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분리해서 피고인의 다른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 이상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전부 몰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저 살짝 궁금한데요. 뭐 직접 맡으신 판결이 아닐 테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러면은 야, 너 여기서 범죄로 입수한 비트코인만 남기고 다른 건 다 다른 지갑으로 보내 하고 한 다음에 그 지갑만 나중에 이제 몰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몰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몰수를 한 다음에 뭐 미국에서 예전에 본 것처럼 이제 공매 처분을 해서 맞습니다. 국고로 환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월렛에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뭐 아예 못 쓰게 할 수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월렛에 있는 경우에는 그 비밀번호를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도 아직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마약 대금으로 소프트 월렛 그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간 건 우리 블록체인 특성상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압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단 몰수를 신청을 했고 1심에서 몰수 판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제가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으로 있으니까 이제 주심 판사님이 항소심에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몰수를 하면 국가가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분할 수 없고 이제 피고인은 형을 살고 나가면은 그냥 내 돈. 그냥 접속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수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검찰에서 그냥 그 소프트웨어 월렛에 들어가는 비트코인 특정하는 것만으로 몰수가 될 것처럼 잘못 판단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몰수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뭐 계속 추적을 해서 이제 추징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경우에는 약간 그 하드월렛 지갑이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물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몰수를 처음에 1심에서 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야, 거기 있는 그 나머지 비트코인 내 거거든? 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전체를 다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고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진행을 했다면 해당하는 그 문제가 안 되는 비트코인은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된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만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이 상황에서는. 몰수할 수 없다고 판결 났으면 하드월렛을 그냥 다 돌려줘야죠. 그냥 다 돌려줘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 나쁜 놈이 이거 다 갖고 가는 근데 거네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보통 그 검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경우에는 네네. kit값을 그냥 순순히 알려주지 않으면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하거나 데스크탑을 포렌식하면 그 kit값을 거의 뭐 99%는 찍어서 스캔해 놓거든요. 그거 보고 경찰청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으로 수사관이 옮기는 겁니다. 이게 압수입니다. 비트코인 압수. 근데 그게 비트코인 압수. 진짜 똑똑하거나 뭐 그래서 뭐 그런 게 안 알려진 경우에는 방법이 없구나.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추징이란 개념이 없이 만약에 전 재산 몰수라고 판결을 하면은 범죄 수익과 무관해서도 전부 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절연된 그런 자산을 가지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약간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요. 만약에 범죄에 활용된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이나 코인이라고 한다면요.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모두 다 환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검찰, 당국 위에서 뛰는 범죄자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범죄 사실과 무관한 코인이 보관된 지갑 몰수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판례를 알아봤습니다.